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이 된 평범한 남성입니다.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며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몇 년간 관계에서 겪은 깊은 상처와 공허함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그 기억들이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오랜 세월 운영하시던 지역 특산물 가게를 물려받아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카페 겸 판매점으로 재구성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산물로 만든 음료와 디저트를 주력으로 전통 약과 세트와 같은 제품도 판매하고 있죠.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전통 디저트와 음료가 큰 인기를 끌며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출도 안정적이고 직원들도 늘어나 사업은 순조롭게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늘 허전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연애만큼은 항상 쉽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저는 일밖에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꾸미거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데는 서툴렀죠. 옷도 기능성 위주로만 입고 외모를 가꾸는 건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인지 연애에서도 늘 부족함이 느껴졌고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의 대기업 직장인이었는데 활발하고 매력적인 성격으로 첫인상부터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옷차림,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녀처럼 자신을 잘 꾸미고 당당한 사람을 보는 게 부럽기도 하고 멋져 보이기도 했습니다. 첫 소개팅 자리에서 그녀와 마주 앉았을 때 저는 은근히 긴장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저를 눈치챘는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무섭게 생겼나요?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고 저는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좀 긴장해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얼른 풀어드릴게요. 카페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메뉴가 인기 있어요? 약과도 있나요? 요즘 약과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녀의 밝고 유쾌한 태도는 대화를 편안하게 만들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약과는 저희 대표 메뉴 중 하나예요. 오미자 에이드나 유자차 같은 음료와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특히 외국 손님들도 약과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녀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외국인 손님들까지 좋아한다니 더 궁금해지네요. 꼭 가보고 싶어요.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가끔씩 손을 모으거나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작은 행동들이 오히려 그녀의 진중함과 매력을 더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릴 때는 집이 넉넉하지 않아서 스스로 뭔가를 이루겠다는 목표가 컸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 들어올 수 있었죠. 요즘은 자취하면서 제 삶을 즐기려고 노력 중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걸 채워가면서요. 그녀의 말투는 가볍지만 그 안에 담긴 강인함과 성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스스로를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녀가 단순히 밝고 유쾌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의 가치관과 목표를 가진 사람이라는 점에 매료되었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헤어진 뒤에도 그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 다음날 문자를 보냈죠. 어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저희 카페에서 직접 만든 약과 세트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답장은 간결하면서도 설렘을 안겨주는 말이었습니다. 좋아요.
기대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두 번째 만남을 가졌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카페를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메뉴를 시도하며 매번 새로운 칭찬에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 정말 분위기가 좋아요. 전통적인 것 같으면서도 세련됐어요. 외국 관광객들도 여길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녀가 제 노력을 알아준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연애를 이어가며 서로의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자취방에 초대받았을 때 방 안은 그녀의 개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정성스럽게 꾸민 인테리어, 그리고 가지런히 정돈된 옷과 가방, 각종 보석들이 한눈에 보기에도 꽤 많았습니다. 그녀는 제 시선을 알아차렸는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에요. 예쁜 소품이나 옷, 보석 같은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나름대로 제 삶을 즐기는 방식이에요. 그녀는 환히 웃었고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더 끌렸습니다. 그 1년은 제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밝고 활기찬 에너지는 제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저 역시 그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미래가 예상처럼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거요.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행복했고, 저는 그녀와의 미래를 상상하며 설렜습니다. 그녀 역시 결혼이라는 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고, 우리는 서로를 향한 확신을 가지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처음으로 그녀의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그녀의 고향은 제가 살던 곳과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소박하고 오래된 외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단출한 가구와 낡은 인테리어가 어릴 적 제 부모님의 시골집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무척 따뜻하고 친절한 분들이었지만 그녀는 내내 약간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하려고 애쓰는 듯 했지만 어딘가 긴장한 기색을 숨길 수 없었죠. 식사를 마친 뒤 그녀가 물 한 잔을 가지러 주방으로 간 틈에 그녀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어릴 적부터 힘들게 자라서 그런지 잘하려고 항상 노력했어요. 저희는 많이 도와주지 못했지만 결혼 후에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줬으면 좋겠네요. 그 말을 듣고 그녀가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부담을 스스로 짊어졌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자리에 돌아왔을 때 저는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로도 그녀는 집안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이미 마련한 아파트가 있었기에 혼수만 그녀가 준비하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조금 망설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혼수를 준비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미안해. 그녀의 표정은 한없이 미안해 보였고 저는 그녀가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지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그런 거 너무 부담 갖지 마. 일단 지금 내가 자취방에서 쓰는 가전이나 가구 가져오고 부족한 건 차차 채워나가자. 저는 최대한 그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게 제 자취방은 푸옵션이라 사실 가구나 가전은 내 것이 하나도 없어. 다 집주인 거거든. 그녀의 대답에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웃어 보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준비할게.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 시작할 집을 꾸미는 일이니까 내 몫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그녀가 혼수를 상의하며 원했던 물품 목록을 받았을 때 저는 조금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필수품은 물론이고 유명 명품 브랜드의 식기 세트나 고가의 가구들까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이건 조금 과한 것 같지 않아? 실용적인 걸로 충분할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녀는 살짝 입을 삐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평생 한 번인데 이런 걸로 제대로 갖춰두고 시작하면 좋잖아. 후회하고 싶지 않아. 그녀의 말에는 나름의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저와 그녀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녀를 배려하고 싶었고 최대한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며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결혼식은 제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처음엔 소박하고 따뜻하게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해 진행하려 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다며 결혼식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날인데 후회하고 싶지 않아. 내가 정말 행복하게 기억할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어. 그녀의 설득에 저는 결국 의견을 접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웨딩홀도 그녀가 선호하는 고급스러운 곳으로 정했고 드레스와 헤어 메이크업에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결혼식 당일 그녀는 환히 웃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날 위해 모든 걸 해줘서. 나 정말 행복해. 그녀의 말에 저는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제 선택이 옳았기를 바랐습니다. 결혼 후 1년 동안 우리는 바쁜 일정을 보내며 신혼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직장일로 항상 바빴지만 늘 밝은 에너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로 분주한 와중에도 간단한 토스트를 만들어 건네곤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잼 듬뿍 발랐어. 얼른 먹고 출근해. 저는 한식을 더 좋아하고 빵은 잘 먹지 않지만 그녀가 바쁜 아침에도 신경 써준 마음이 고마워서 맛있게 먹는 척하며 토스트를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다. 고마워. 너도 빨리 챙겨 먹어. 그녀는 환히 웃으며 기분 좋게 출근 준비를 마쳤고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에 작은 충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쇼핑을 좋아했고 예쁜 물건을 보면 참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가끔 그녀가 새 옷이나 소품을 사서 들고 올 때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스트레스 푸는 건 좋은데 다음엔 조금 자제해보자. 응? 그녀는 살짝 웃으며 장난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이번엔 진짜 필요한 거였다니까? 그 시절 저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인생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태도와 생활 방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점점 우리의 관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1년 후 우리에게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죠. 아내 역시 처음에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구나. 잘 해낼 수 있겠지? 아내의 눈빛에는 기대와 동시에 약간의 불안함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힘든 건 내가 다 맡을 테니까 넌 몸만 잘 챙겨. 아내는 임신 초기부터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출산 후에는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왔잖아. 이제는 좀 쉬고 싶어.
집안일과 아이에 집중하면서 여유롭게 지내고 싶어. 아내의 말에는 그간의 치열했던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난한 가정 환경 속에서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알기에 저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래, 충분히 쉬어. 내가 벌어서 우리가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저는 아내를 위해 더 많은 책임을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출산 준비부터 육아용품까지 아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했죠. 아이가 태어난 후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책임감을 동시에 안겨줬습니다. 아내 역시 처음에는 아이에게 집중하며 정성을 쏟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모습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후 육아와 집안일을 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아내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집안일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쌓여갔고 설거지와 빨래는 항상 밀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큰 일을 겪었으니 몸이 힘들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집안일과 육아를 돕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퇴근 후 늦은 밤에도 쌓인 집안일을 처리하며 그녀가 쉴 수 있도록 배려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변화는 단순히 무기력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소비 습관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용품을 사는데 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빈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본 순간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아이 용품 대신 대부분의 돈을 개인적인 쇼핑과 피부 관리, 주얼리를 사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이름들이 줄줄이 이어진 내역을 보며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아이 용품을 산다더니? 아내는 눈을 피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몰라서 그래. 요즘 육아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스트레스 푸는데 이 정도는 필요해.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육아와 집안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지출이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매달 카드 사용 금액은 점점 늘어나 결국 1,00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하루는 퇴근 후 거실에 쌓인 택배 상자들을 보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뭐야? 또 뭘 이렇게 주문한 거야? 아내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 용품이랑 내 필요한 거 몇 개 샀어. 상자를 열어 확인해 보니 대부분은 명품 브랜드의 화장품이나 비싼 옷이었습니다. 아이 용품이라던 그녀의 말은 거짓말이었죠. 이건 다 내 개인 물건이잖아. 카드 내역도 그렇고 내가 말했던 거랑 너무 다르잖아. 제가 화를 내자 아내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대받아쳤습니다. 그럼 내가 카드 쓸 때마다 당신 허락받아야 해? 감시하려고 명세서까지 들여다본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가정 경제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쓰면 돈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 그녀는 콧방귀를 끼며 비웃는 듯한 말투로 답했습니다. 참나, 당신은 내가 하루 종일 애 보고 스트레스 받는 동안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내가 이 정도 쓰는 것도 못 참아? 그 후에도 그녀는 화풀이처럼 택배를 마구 주문하며 집 앞에 쌓아뒀습니다. 상자들을 치우는 건 항상 제 몫이었죠. 아이용품 사달라며 당신이 다 치워. 내가 힘들게 애 보면서 주문까지 했잖아. 그녀의 말에 저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다 돌아오면 집은 늘 엉망이었고 따뜻한 밥 한 끼조차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위해 제가 집안일을 도맡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무관심과 사치스러운 태도가 저를 깊은 실망과 분노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녀와 아이를 위해 참으려고 했던 모든 노력은 이제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망가뜨리는 관계야. 그때는 몰랐지만 그 결론은 결국 우리 관계의 끝을 알리는 시작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갈등은 점차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겪는 어려움은 예상했지만 아내의 태도는 점점 이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그녀는 점점 더 예민하고 냉소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더 격한 아내의 불평이 쏟아질 때 벌어졌습니다. 나 정말 지쳤어. 저 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아내의 말에 저는 애써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 도우려고 하잖아. 주말엔 내가 아이 보고 너도 좀 쉬라고 하고. 그 순간 아내가 폭탄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런 애가 왜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애 낳지 말았어야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2배는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토록 부정적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당당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어? 솔직히 말한 거야. 저 애 키우면서 나만 힘들고 내 삶은 없어졌잖아. 당신은 밖에서 일하고 도망가니까 편하지. 나만 고통받고 있다고. 아내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도망갔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일하면서 돈 벌고 집안일도 도와가며 너를 위해 애쓴 게 도망치는 거라고? 제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말에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소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비웃었습니다. 그래, 당신은 회사에서 사람들 만나고 바깥일하면서 숨 돌릴 수 있잖아. 근데 나는 하루 종일 애 보고 집안일 하면서 내 시간은 하나도 없어. 당신한테는 이런 말도 못해?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감정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하자.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네가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키운다면 이 결혼은 더 이상 의미 없어. 제 단호한 말에 그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나도 더는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아. 당신처럼 나 몰라라는 사람이랑은 못 살아. 그날 이후 저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내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잖아. 나보고 돈 아껴라, 집안일 해라 하면서 나를 고립시킨 건 당신이야. 그녀의 비난 속에서도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고 이제는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합의 이혼 과정에서 아내는 아이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아이 양육권은 당신이 가져. 나는 못해. 양육비도 기대하지 마. 그녀는 말 그대로 손을 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더 이상 그녀와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내가 그럴 줄은 몰랐지만
아이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그녀는 그 말에도 무심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합의 이혼은 비교적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지 며칠 뒤 퇴근 후 집에 들어섰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안 곳곳이 텅 비어 있었고 제가 혼수로 마련했던 고가의 가전제품들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심지어 TV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실 아내의 짐이 조금 남아 있어서 집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던 터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내는 이삿짐 센터를 동원해 제가 집을 비운 사이 모든 것을 가져갔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가져간 거야. 어차피 내가 썼던 물건들이잖아.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내 깊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건들이 사라진 것을 보며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그냥 기부했다고 생각하자. 더 중요한 건 아이와 나의 새 출발이다. 텅 빈 집은 어쩌면 내가 시작해야 할 새 삶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공간을 채워나가는 일이 나와 아이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후회나 미련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하며 남은 가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아이가 자는 방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내 전부다. 이 빈 공간도 결국 우리가 함께 채워갈 수 있을 거야. 제 안에서 묵직했던 감정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과거를 내려놓고 아이와 함께 새 삶을 만들어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된 후 저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홀로 키우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일과 육아를 병행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를 돌보며 저를 응원해 주셨고 덕분에 저는 사업에 집중하면서도 아이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낙엽을 주워오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엄청 예쁘지? 우리 집에 놔두면 좋을 것 같아. 작은 손으로 낙엽을 펼쳐 보이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하루의 피로가 씻겨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삶의 중심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아이를 위해 견뎌야 한다. 저는 매일 아이와 함께하며 안정적이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일만을 위해 달려왔지만 이제는 저 자신에게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빠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나 자신부터 바뀌어야 해. 낡은 옷을 정리하며 저는 옷장을 채우기 위한 결심을 했습니다. 한동안 입지 않던 깔끔한 정장 한 벌을 사기 위해 매장을 찾았습니다. 매장에서 고른 수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오랜만에 깔끔하게 정돈된 제 모습을 보며 낯설지만 묘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가꾸고 살자. 아이에게도 좋은 모습이 될 거야. 수트를 구매하며 느낀 감정은 단순한 만족감을 넘어 제 삶에 새롭게 도전할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후 일과 관련된 행사에 참석했을 때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수수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조용하지만 단단한 말투는 첫인상부터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처음엔 단순한 인사말로 시작했지만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어려움과 아이와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도 그녀는 공감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셨네요. 그런데도 아이와 함께 잘 이겨내고 계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녀의 말은 마음 깊이 울렸습니다. 단순한 칭찬이나 격려가 아닌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진심 어린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트가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이 보기 좋아요. 그녀의 칭찬은 저를 한층 더 자신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새로 산 정장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제 삶에 새롭게 도전할 용기를 심어준 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제가 다시 사랑을 시작할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하거나 과장된 태도 없이 담백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 안에서 저는 위로와 안정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 설렘이 있었지만 제 삶의 중심은 여전히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던 중 아들이 제 무릎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아빠랑 있으면 너무 좋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삶의 이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하지만 저는 아직 결혼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이와의 시간이 우선이야. 설레는 마음은 있지만 천천히 가자. 그녀와의 만남은 희망이 되었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배려심 깊은 태도는 저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었고, 저는 그녀와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아들과의 시간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통해 저는 사랑과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고, 지금은 아들과 함께하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아이와 함께,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겠습니다.